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문 닫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데일리안 정기수 칼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일원이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향성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에 회의를 제기하는 정기수 칼럼을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가 37년 역사에 이만큼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그 주목은 비정상적 스포라이트에 의한 마구잡이 줄탄핵,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신청이 폭주해서 구가하는 전성시대다. 소송의 나라다운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손님이 몰리면 장사꾼은 거만해진다. 물건값은 올라가고 질은 떨어진다. 흥행에 취해서 주제를 몰각하고 망할 짓을 하는 것이다. 지금 헌재가 그렇다. 문 닫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탄핵소추 심판에 반년을 소모하고 다른 중요 심판들은 거들떠볼 생각조차 안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들어오자 이게 웬 떡이냐며 정신없이 서두르고 있다. 헌재는 무소불위의 재앙이다. 그들이 결정하면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 단심으로 끝난다. 최종 결정이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1987년 개헌으로 처음 생겼을 때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새 제6공화국 헌법의 꽃과 같은 기관이 돼 정치, 사법, 국가적 갈등에 대한 단심제, 최종 판단 기관이 되었다. 그 판단이 곧 모든 것의 결론이 되며 이를 견제할 방법은 국회의 탄핵뿐인데 국회는 이미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박상수 변호사가 이렇게 그 소름을 전했다. 헌재는 그러면 지금 단심 최종 판단 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것에 맞게 일하고 있는가? 답은 아니다. 지난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 심판으로 그들은 정상 상태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자백하고 선전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낸 소추안을 무려 6개월 가까이 뭉개고 있었다. 야당의 탄핵 시도는 소신파, 보수파 전사 이진숙이 편파 공영방송 등 언론 손보기를 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헌재는 6개월 지연으로 그들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해 주었다. 그러고서 결론이라고 4대4 의견을 내놓았다. 탄핵에 필요한 인용 6명 미달로 기각은 됐지만 이 동률 스코어가 헌재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직무를 시작한 지 불과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위헌 행위를 할 틈이 없었던 사람의 탄핵을 무려 4명이나 찬성한 것이다. 그들은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를 비롯해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다. 문재인, 김명수가 지명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 진보 좌파 성향 재판관들. 이들에게 법과 양심, 공정 따위를 기대할 수 있을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등 더 시급한 안건들은 밀쳐두고 윤석열 탄핵 방망이를 두드리기 위해 4월 18일 전 선고를 정해둔 듯하다. 4월 18일은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다. 어쨌거나 결정 직후 헌재는 그 기관 자체가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재판관들을 채우고 편향적으로 일정을 짜 편향적으로 판결을 하려면 문 닫고 대법원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문제,
뇌란죄 철회 논란, 재판관 기피 신청과 관련한 문제,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편향성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재판 절차가 공정한 가운데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촉구해 봅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정기수 칼럼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